빨리 집어넣어. 지금 밖에 어떤 시간인데 거길 나가겠다는 거냐? 저는 굳어버린 얼굴로 딸 에밀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 낯선 이국 땅의 숙소 로비에서 아이들이 향한 곳은 환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국의 편의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밤 10시 이후의 거리는 총성과 범죄, 마약이 지배하는 금기의 구역이었기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아이들의 손에는 미국 교실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정체불명의 한국 생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끓이지도 않은 생면을 과자처럼 부어 먹으며 한국 편의점은 유토피아라고 외치던 아이들의 말을 저는 그저 철없는 장난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간 순간 제 20년 교사 인생의 모든 상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팁도 없고 바가지도 없으며 한밤중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깔깔거리며 컵라면을 먹는 믿을 수 없는 풍경. 심지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 이 작은 공간이 보여준 경이로운 시스템은 미국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회적 기적을 일구었기에 이토록 완벽한 밤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미국 전역을 뒤흔든 생라면의 기적, 그리고 K시스템의 전율한 어느 미국인 교사의 생생한 고백이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편의점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스티븐스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유서 깊은 사립고등학교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20년차 교사입니다. 평생을 법과 질서,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연구해온 저에게 라면이란 그저 뜨거운 물에 끓여 먹는 아시아의 독특한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제 교실 뒤편에서 그 기이하고 바삭한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지루한 사회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죠. 저는 교단에 서서 다음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찌르듯 파고드는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감자칩 봉지가 찢어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삭하게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달콤한 쿠키가 부스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죠.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압축된 덩어리를 손바닥 전체로 꾹꾹 눌러 부수는 퍼드득, 퍼드득하는 기이한 파편음이 교실 뒤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자 교실 맨 뒷자리에 책상 3개가 이미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덩치가 커다란 남학생 3, 4명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꽂힌 책상 한가운데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색채를 띤 한국어 라면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온 힘을 다해 봉지째 면을 누르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봉지 귀퉁이를 아주 익숙하고 정교하게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수프가루가 시뻘겋게 묻은 부서진 면 조각을 입안으로 거침없이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끓는 물도 없었고 냄비도 없었으며 음식을 담을 그릇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불을 대지 않은 딱딱한 생면을 과자처럼 무작정 씹어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안에서 콰작콰작하며 메아리치는 소리는 제게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교단 앞으로 걸어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대체 그 정체불명의 음식을 왜 그런 방식으로 먹는 거니? 라면은 불에 올려 제대로 끓여 먹는 음식이지 그렇게 생으로 먹는 불량 간식이 아니란다. 제 엄격한 지적에 덩치 큰 녀석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선생님,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한국의 생라면이라는 건데 진짜 웬만한 미국 과자보다 100배는 더 바삭하고 중독성 있다니까요? 선생님도 여기 이 매콤하고 짭짤한 마법의 가루가 묻은 걸 한 입 드셔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녀석들은 손가락에 묻은 시뻘건 수프가루를 촉촉 빨며 제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란 원래 주기적으로 이상한 놀이나 유행을 만들어내곤 하니까요. 매운 인공사탕을 오래 버티는 가학적인 놀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정크푸드를 만들어 먹는 일시적인 일탈의 종류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질 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참혹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신성한 교실과 학교 곳곳에서
이 기괴하고 붉은 봉지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떠난 교실 쓰레기통을 청소하다 보면 미국 브랜드의 감자칩 봉지들 사이사이로 한국의 라면 봉지가 한두 개씩 반드시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몇몇 아이들이 사 먹은 흔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청소를 할 때마다 그 시뻘건 한국어 봉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물함 옆 구석진 바닥에도, 책상 서랍 안쪽의 좁은 틈새에도, 심지어 복도 사물함 선반 위에도 아직 뜯지 않은 새 라면 봉지들이 보란듯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이 행동을 교사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가장 트렌디하고 멋진 고급 간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한국 라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뒷마당에서는 퍼드득거리는 봉지 부수는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매콤한 수프 냄새를 풍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저는 이 통제 불능의 현상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거른 채 저 자극적인 나트륨 덩어리 생면으로 끼미를 때우며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진심 어린 걱정과 훈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핍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가성비 최고의 간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 이상기류는 학교 밖, 제 신성한 가정으로까지 침투했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이번 한국 교류학습 및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기에 학교에서는 제 제자였지만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저녁 시간, 에밀리가 거실 식탁에 학교 가방을 무겁게 내려놓더니 그 안에서 너무나 낯익은 붉은색 한국 라면 봉지를 꺼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에밀리, 너까지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당장 내려놓아라. 라면을 먹고 싶다면 아빠가 주방에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제대로 끓여줄 테니 기다리렴. 하지만 제 딸은 제 간곡한 만류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봉지를 꽉 쥐고 가차없이 힘을 가했습니다. 퍼드득. 지난 며칠 동안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던 그 괴상한 파편음이 우리 집 식탁 위에서, 그것도 제 딸의 손끝에서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고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통제를 벗어난 학교 학생들이 그러는 것은 10대 특유의 집단적 유행병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성적이라 믿었던 제 딸아이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딱딱한 생면을 씹어먹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봉지 귀퉁이들 가위도 없이 손으로 투박하게 뜯어내며 아주 태연하고 맑은 눈망울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끓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생으로 부숴서 스프를 흔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미국 과자들은 너무 달거나 짜기만 한데 이 한국 라면은 바삭함의 차원이 달라요. 입안에서 터지는 이 감칠맛을 아빠도 느껴봐야 해요. 딸아이의 해맑은 고백을 들으며 저는 겉으로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의 입맛에는 그 자극적인 조미료 가루가 일시적으로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저건 어디까지나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적인 식습관일 뿐이야. 음식은 격식 있는 조리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고, 특히나 다가오는 한국 수학여행에서는 아이들이 이 장난 같은 간식으로 끼미를 때우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속으로 무서운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일주일 뒤면 제가 이 수십 명의 미국 아이들을 철저히 인솔하여 태평양을 건너 한국이라는 낯선 동아시아 국가로 떠나야 했습니다. 총기도 없고 안전망도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이국의 도심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가능한 중차대한 임무였습니다. 그리하여 밤을 새워 한국 수학여행 종합준비 안내문과 수칙 서류를 작성하던 날, 저는 빽빽한 일정표와 비상 연락망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상단 자리에 굵은 붉은색 글씨로 새로운 조항 하나를 독단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제3조 5항. 한국 체류 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가공되지 않은 생라면 등의 불량 간식으로 정규 식사를 대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컴퓨터 화면에 박힌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인솔교사로서 제 의무를 다했다는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머나먼 한국까지 가서 식당에 영양가 있는 전통 음식을 거부한 채 길거리나 구석진 곳에서 라면 봉지나 부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인쇄기에서 갓 빠져나온 따끈한 안내문을 교실의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던 날, 제 딸 에밀리는 그 금지 조항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피식 작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왜 그런 묘한 웃음을 지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을 떠난 10대 아이들이 이미 머나먼 이국의 문화에 대해 어떤 거대한 동경과 지식을 품고 있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보스턴의 오만한 사회학 교사였던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야만적이고 철없는 장난이라 멸시하며 안내문으로 철저히 금지했던 그 붉은색 라면 봉지 하나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첫날 밤, 저라는 인간의 오만방자한 편견을 얼마나 처참하게 깨부수고 거대한 K시스템의 위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푸른 저녁 하늘이 내려앉을 때 제 손목시계는 이미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부터 무려 14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신경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해외 인솔을 다녀봤지만 동아시아의 이 낯선 도시는 제게 미지의 영역이자 철저한 통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컴퓨터는 쉴 새 없이 잔인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죠. 여기서 대형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면 1시간 반. 도착해서 아이들을 체크인시키고 방 배정을 끝낸 뒤 깨끗이 씻기면 밤 10시가 조금 넘겠군. 그러면 미국에서 가르쳤던 대로 안전하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 머릿속 일정표는 오직 안전과 통제라는 두 단어로만 채워진 지극히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늘 그래왔듯이 밤 10시 이후의 거리는 약탈과 범죄, 마약상이 지배하는 통제 불능의 구역이었기에 아이들이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면 그저 생수 한 병을 쥐어주고 각자의 방으로 밀어넣는 것이 인솔교사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완벽한 임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버스가 콘크리트 도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한강을 건널 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제 오만한 예상과 완전히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현대식 빌딩들 사이사이로 밤바다의 별빛처럼 촘촘하게 박힌 간판 불빛들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수많은 차량이 물 흐르듯 반듯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아시아의 대도시였지만 어수선하고 위태롭다는 느낌보다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이 제 가슴속을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은 아이들도 창문에 이마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경이로운 야경을 촬영했고 제 딸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와, 진짜 한국에 왔네 라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군대의 지휘관처럼 학생들을 로비 한 구석에 엄격하게 모아 세웠습니다. 방 배정표대로 짐을 올리고 곧바로 샤워한 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면 안 된다. 이건 너희의 안전을 위한 철칙이다. 아이들은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짧은 대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지난 20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의 피로감보다 낯선 땅에 도착했다는 설렘이 10대들의 심장을 거칠게 뛰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로비에서 가방을 챙겨 돌아서는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유리병 너머의 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쏠렸습니다. 숙소 건물 바로 옆 대낮보다 더 환한 형광등 불빛을 뿜어내며 당당하게 서 있는 24시간 한국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보스턴의 밤거리와 달리 그곳의 간판 아래는 마치 태양이 아직 지지 않은 것처럼 눈이 부시도록 밝았습니다. 투명한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 깨끗한 흰색 조명과 함께 따뜻하고 구수한 공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와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몇몇 남학생들이 실금실금 제 눈치를 보며 걸음을 늦추더니 이내 제 앞으로 다가와 애원 섞인 목소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딱 10분만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실 물이랑 간식 좀 사면 안 돼요? 저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였습니다. 기내식도 충분히 먹였고 숙소 객실에는 이미 웰컴 드링크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작성한 철저한 일정표에는 편의점 방문이라는 무질서한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고생한 아이들의 지친 얼굴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불빛을 보니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막아설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 바로 숙소 옆이고 대나처럼 밝은 곳이니 낯선 나라의 첫날 밤을 기념해 아주 잠깐 들어가 보는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10시 전에는 무조건 로비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누어준 안내문 기억하지? 절대로 불량간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편의점의 투명한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미국식 상식은 첫 번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보기 좋게 진열된 감자칩이나 초콜릿, 쿠키 코너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편의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라면 진열대 앞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컵라면과 봉지면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열되어 있는 기이한 풍경 앞이었습니다. 맛별로, 크기별로, 브랜드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정돈된 라면들의 위용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교실 쓰레기통에서 제 속을 썩이던 그 붉은색 한국 라면 봉지들도 수십 개씩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팔짱을 낀 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이 길을 다녀본 숙련된 여행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라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녀석은 커다란 컵라면을 들고 영양 성분을 유심히 살폈고 다른 녀석은 봉지라면 2개의 가격을 진지하게 비교했습니다. 이건 너무 매울 것 같은데? 하며 서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때 제 딸 에밀리가 익숙한 붉은색 봉지라면 하나를 품에 안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집 식탁에서 생면을 부수던 그 태연하고 당당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강하게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편의점에서는 진짜 과자 코너보다 라면 진열대가 먼저라고요. 이 완벽한 시스템을 좀 보세요. 보스턴의 교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코웃음을 쳤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바로 옆에 방과 후 학원을 마치고 온 듯한 한국의 평범한 여학생들이 교복 차림으로 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라면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가방을 메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침없이 컵라면과 삼각 모양의 음식을 골라 계산대로 향하는 한국 아이들의 표정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한밤중의 편의점은 어쩌다 찾아오는 위험한 일탈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낮에 학교와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는 것처럼 인생의 아주 단연하고 안전한 생활의 일부분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끓이지 않은 라면 봉지를 부숴먹고 밤늦게 편의점을 찾는 것은 10대들의 위험천만한 불량유행이라고만 여겼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똑같은 진열대 앞에서 똑같이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밤을 즐기는 이 믿을 수 없는 풍경 앞에서 제 손에 쥐어진 간식 대체금지라는 안내문 문장이 한없이 부끄럽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24시간 불을 밝힌 밝은 공간 속에는 미국의 인류 교육자인 저조차도 아직 감히 이해하지 못한 거대하고 정교한 사회적 안전망과 K 시스템의 법칙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자동문 앞에 굳건히 선 채로 밀려드는 어리둥절함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밤늦은 시간을 거리는 위험하다라는 철칙과 라면은 주방에서 조리해야 하는 정식 음식이라는 원칙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하지만 투명한 유리창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하면서도 짭짤하고 구수한 수프 냄새는
인솔교사로서의 빳빳한 경계심을 조금씩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단순히 밖에서 감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정교한 K 시스템의 불빛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계산대 바로 옆에 마련된 아주 독특한 가전제품 코너였습니다. 정수기와 전자레인지를 기묘하게 결합해 놓은 것 같은 세련된 기계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커다란 컵라면의 종이 뚜껑을 반쯤 정성스럽게 뜯어내더니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기계 아래에 면을 받쳐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콸콸 소리를 내며 맑고 뜨거운 물이 컵 안으로 정교하게 떨어지는 동안 아이는 뒤를 돌아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여기 선까지 물을 부으면 되는 거지?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컵 안쪽에 새겨진 얇은 표시선을 콕 짚어주었습니다. 긴 대화나 거창한 언어의 장벽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사소한 손짓 하나와 눈빛만으로도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선량하고 자연스러운 환대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을 채운 아이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다시 덮고 옆에 비치든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집어들어 편의점 창가에 길게 늘어선 바 테이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고르고 물을 붓고 자리에 앉기까지의 모든 동선이 마치 미리 짜인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단 1초의 낭비도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내판을 정독하지 않아도 태평양을 건너온 이방인의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완벽한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는 제 딸 에밀리가 맹장 진열대 앞에서 삼각형 모양의 기묘한 음식을 들고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것을 삼각김밥이라고 부르더군요. 포장지에 1번, 2번, 3번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무언가 해체 방법이 복잡해 보여 제가 도와주려고 다가서던 찰나였습니다. 옆에서 초콜릿을 고르던 또 다른 한국 여학생이 에밀리의 서툰 손짓을 보더니 수줍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당겨서 양쪽으로 쏙 빼면 돼요. 서툰 영어와 몸짓이 섞인 번역이었지만 에밀리는 금방 완벽하게 포장지를 벗겨내고 하얀 쌀밥을 감싼 바삭한 김을 온전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완벽한 형태에 감탄하는 아이들의 미소가 밝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감탄도 잠시 예고도 없이 엄청난 위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편의점의 커다란 통 유리창 밖으로 콰르릉 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소리와 함께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검은 하늘에서 장대 같은 폭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차게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도로 위는 순식간에 사선으로 번지는 거대한 빗물줄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동문 앞에 모여 서 있던 아이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라면을 먹으며 깔깔거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든 가방과 간식 봉지를 품 안으로 다급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폭발할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소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고작 몇 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위치였지만 10대 학생 수십 명을 데리고 이 폭우 속을 무방비로 뛰어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행인 첫날 밤부터 비를 흠뻑 맞아 지독한 감기에 걸리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이번 수학여행 전체 일정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로비에 맡겨둔 제 커다란 이민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비상약과 물티슈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무거운 가방이 지금 당장 제 손안에 없다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컴컴한 한밤중에 낯선 한국의 거리를 헤매며 우산가게나 약국을 찾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배터리도 없는 스마트폰으로 어디를 검색해야 한단 말인가?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남학생이 울상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스마트폰 배터리가 딱 1% 남았어요. 방 배정표랑 숙소 연락처가 다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화면이 꺼지려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안전지대라 믿었던 숙소의 방번호가 증발한다는 것은 아이가 낯선 건물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에밀리가 제 셔츠 자락을 붙잡으며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아빠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요. 새로 산 운동화가 뒤축을 계속 쓸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딸아이의 발목을 보니 이미 새빨갛게 살점이 쓸려나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폭우, 스마트폰 방전, 그리고 아이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이 작은 편의점 문 앞에서 한꺼번에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미국에서 늘 그래왔듯이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밤거리에선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곤 했으니까요. 저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다시 편의점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저 비가 잦아들 때까지 처량하게 버티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토록 경시했던 한국의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믿을 수 없는 거대한 K 시스템의 저력을 발휘하며 제 오만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저와 달리 아이들은 이미 공간의 규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입구 바로 옆에 깔끔하게 정렬된 우산 진열대로 거침없이 걸어가더니 투명하고 단단한 비닐 우산 몇 개를 골라들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너무나 정직하고 직관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선생님, 여기 우산이 종류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투명 우산을 사서 나눠 쓰면 숙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동시에 배터리가 꺼져가던 남학생은 계산대 옆면에 매달린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특수 케이블을 사기 위해 거대한 전자기기 전문마트를 찾아 헤매느라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편의점 안에는 아이들의 온갖 기종에 맞춘 최신식 케이블과 보조 배터리가 완벽한 정찰제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도움 없이도 아이는 단 몇 초 만에 제 기종에 맞는 선을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에밀리의 발 뒤꿈치 상처 역시 허무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의아품 코너에는 깨끗하게 포장된 위생 물티슈와 규격별 반창고, 그리고 상처 연고가 종류별로 예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티슈를 꺼내 에밀리의 상처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부드러운 밴드를 단단히 붙여주었습니다. 딸아이는 바 테이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발을 까딱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아빠 여기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건 전부 이 작은 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옆에서는 비바람에 떨던 다른 학생이 온수기계 옆 온장고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꿀음료 캔을 꺼내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캔 표면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부드럽게 녹였고 잔뜩 긴장에 솟아올라 있던 아이들의 어깨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거대한 전율과 묘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단한 종합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대한 정부의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투명 우산, 충전 케이블, 작은 대역밴드, 그리고 따뜻한 캔 음료 하나하나 공장에서 찍어낸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물건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도구들이 가장 어두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단 하나의 밝고 깨끗한 공간 안에 완벽한 질서로 모여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상처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그리고 이방인들이 느낄 수 있는 작은 불안감의 파편들이 이 위대한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거대한 위기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비바람을 두려워하며 겁먹지 않았고 교사인 저 역시 소리를 지르며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편의점의 유리창 밖은 여전히 시커먼 빗줄기가 사납게 쏟아지는 거친 전쟁터 같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안쪽 세상은 마치 신이 축복해놓은 유토피아처럼 한없이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과 계산대의 전자음, 그리고 새로 산 우산 비닐에 맺히는 깨끗한 물방울들이 제 오만했던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처참하게 두들겨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이 24시간의 인프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시설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밤새도록 안전하게 품어주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살아 숨쉬는 사회적 방파제이자 완벽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산과 밴드, 충전 케이블까지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구비해 위기를 탈출한 우리들은 무사히 숙소로 돌아와 안도의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밝은 유리문 안쪽의 풍경으로 가득 차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토록 완벽한 야간 치안과 24시간 인프라가 유지되려면 분명
내가 모르는 거대한 대가나 계산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철저히 길든 저로서는 밤 늦은 시간의 특수성과 그 압도적인 편리함 뒤에 반드시 엄청난 서비스 요금이나 세금 뻥튀기가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부신 서울의 햇살이 도심을 비출 때 저는 학생들이 가진 예산표를 점검하며 아주 흥미롭고 작은 사회학적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코스를 잠시 벗어나 각자 지급된 하루 예산 안에서 스스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해결해 본다. 단, 계산이 끝나면 영수증을 단 한 장도 버리지 말고 반드시 매개 제출하도록 해라. 저는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거창한 경제학 수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날 밤 제 오만한 상식을 깨부순 그 완벽한 편리함이 계산대 앞에서도 과연 투명하게 유지될지 제 두 눈으로 직접 검증하고 싶었던 얄팍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찾을 때 우리는 물건 앞에 적힌 가격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매장 진열대에 적힌 숫자는 아주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계산대 앞에 서면 주마다 다르게 측정되는 무서운 소비세가 추가되고 영수증 하단에는 직원의 친절도를 압박하는 15%에서 25% 사이에 강제적인 팁 선택 화면이 떠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니까요. 봉투값과 서비스 요금이 무자비하게 추가되는 미국식 계산 구조에 익숙했던 저였기에 한국의 이 경이로운 시스템 뒤에도 분명 외국인 이방인들을 겨냥한 바가지나 추가 비용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편의점 입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제 간섭 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의 표정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격표를 서로 공유하며 예산을 넘기지 않기 위해 커다란 도시락을 작은 컵라면과 김밥 조합으로 스스로 수정했고 생수를 고를지 맛있는 우유를 고를지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친구에게 와, 세금도 다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라며 자랑스럽게 외치더군요. 가장 먼저 계산을 마친 제 딸 에밀리가 영수증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인 동작으로 영수증 가장 아래쪽에 찍힌 최종 총액 숫자를 확인한 뒤 진열대에 붙어있던 원래의 가격표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원의 오차도 없이 진열대의 숫자가 영수증 아래에 그대로 정직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계산을 마친 수십 명의 아이들의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컵라면, 생수, 삼각김밥, 샌드위치까지 모든 품목의 금액이 아주 깔끔하고 투명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모니터 화면 어디에도 직원을 위한 팁을 강요하는 안내문이나 숨겨진 세금의 덫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물건의 바코드를 정확하게 찍었고 아이들은 카드를 터치했으며 영수증이 발행되는 순간 모든 과정이 단 5초 만에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 지극히 단순한 과정이 오히려 저를 거대한 충격으로 몰고 갔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자랑하던 복잡한 금융의 기술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격 그대로 계산이 끝나는 한국의 정직한 정찰제 시스템이 이방인의 아이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자체가 아이들을 속이거나 헷갈리게 만들지 않으니 낯선 나라에 온 미국 아이들이 불필요한 긴장과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이 도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덩치 큰 미국 학생들이 바 테이블에 둥글게 모여 앉아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김밥 포장지를 뜯기 시작하자 깨끗했던 테이블 위로 나무젓가락 파편과 비닐 쓰레기들이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학교 행사 뒤에 남겨지는 무자비한 쓰레기 더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손님이 폭풍처럼 먹고 나가면 이 작은 가게는 금방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릴 텐데 그 엄청난 뒷감당은 대체 누가 하는 거지? 하며 저는 매서운 눈초리로 테이블 주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옆자리로 옮겨간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 앞에 다시 한번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국의 여학생 2명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를 주거나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이 먹던 컵라면 용기의 국물을
전용 수거함에 깔끔하게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완벽하게 분리수거함에 밀어넣은 뒤 마지막에는 비치된 종이 냅킨을 한 장 꺼내어 테이블 위에 묻은 작은 국물 자국까지 쓱쓱 닦아내고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의 의자를 밀어넣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교한 삶의 마지막 루틴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아이들도 그 신비로운 마지막 뒷모습을 숨죽이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청소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스스로 컵라면 용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마련된 분리수거 공간으로 차례차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실수로 일반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려 하자 마침 음료수를 채우고 있던 한국인 중년 남성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다른 쪽 수거함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짜증이나 지적의 눈빛이 아닌 이 거대한 질서의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어린 이방인을 따뜻하게 안내해주는 성숙한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깨끗해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묘한 성취감과 뿌듯함을 얼굴에 띄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궁금증과 전율은 편의점이라는 규격화된 기업 공간을 넘어 골목 안쪽에 위치한 어느 아주 소박하고 낡은 분식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메뉴판에 손글씨로 적힌 떡볶이와 김밥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새빨간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을 찾자 주방에 계시던 한국인 사장님 아주머니가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어묵 국물 3그릇과 노란 단무지를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메뉴판을 다시 훑으며 어묵 국물 추가 요금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안한 표정을 읽으셨는지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아이고, 미국 아기들이 매운 걸 못 먹어서 어째 돈 안 받는 거니까 마음껏 더 마셔요. 통역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정교한 매뉴얼이나 돈으로 환산되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가격표라는 딱딱한 글자 안에는 세금과 팁이 없는 완벽한 안정감이 들어있었고 그 가격표 밖의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어린아이들이 배고프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인 특유의 깊고 따스한 정신과 덤이라는 위대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교묘한 계산서를 들이미는 미국의 차가운 시스템과 달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건넨 제 기부금을 한사코 사양하며 오히려 아이들의 손에 달콤한 사탕 몇 개를 쥐어주던 백반집 할머니의 거친 손길을 보며 저는 마침내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수학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마치고 보스턴의 공학 캠퍼스로 복귀한 첫 주. 제 책상 위에는 행정실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와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소견서 서류가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는 그저 한국 학생들의 라면 유행과 식문화 관찰이라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음 문장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서랍 속에는 한국 편의점에서 받아온 정직한 영수증 몇 장과 포구 속에서 에밀리의 발을 지켜준 밴드 포장지,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며 환하게 웃던 사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오만했던 제 처음 제목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사회학 연구의 영혼을 담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목을 굵게 박아 넣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은 단순한 간식 가게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치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위대한 야간 생활 시스템이다.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은 밤마다 총성과 범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불신하는 차가운 사회로 무너져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불빛을 켜둔 채 온 사회가 힘을 합쳐 아이들의 안전과 질서를 조용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처럼 보였던 생라면 한 봉지가 제게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준 위대한 기적의 문이었던 셈입니다. 핍도 없고 총성도 없으며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신뢰가 살아 숨쉬는 이 경이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20년 교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자국의 시스템을 처참하게 돌아보게 만든 이 위대한 K 시스템의 기억을 저는 평생토록 제 미국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칠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교실을 뒤흔든 생라면의 유행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24시간 K-시스템과 완벽한 야간치 안에 깊은 감동을 받은 미국인 교사의 생생한 고백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먹고 가격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 투명하게 계산을 치르며 뒷사람을 위해 스스로 테이블을 닫고 떠나는 이 일상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엘리트 교역자조차 이토록 처절하게 탄식하며 무릎을 꿇을 만큼 우리가 누리는 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회적 기적이자 독보적인 국격의 증거였습니다. 이토록 안전하고 정직하며 사람의 따스한 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이십니다. 밤낮 없이 흘리신 여러분의 위대한 피땀과 헌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내신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경의를 표하는 완벽한 K-시스템의 방파제가 이 땅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국의 이방인 아이들까지도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안도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사회적 유산을 선물해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과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귀한 지혜와 소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